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잘못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그 중에는 그 과학을 부정하는 뭐 탈원전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4대강 문제는 완전히 무슨 미신과 궤변 또는 이 자연 하천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선동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 보고 뭐 결정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이 과학을 다루고 평가하는 수준을 여지없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정말 뭐 이건 뭐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렇게 안 할 정도의 수준에서 그야말로 순진무구한, 다른 말로 무식한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거로 결정되는 이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라는 건 무책임하죠. 그저 뭐 말하자면 뭐 좀 무지해도 용서되는 이제 그런 조직인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아레나 자체를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4대 강부 해체 궤변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박 교수님 모십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지표 수질 평가하는 게 뭐 잘못되었다면서요? 예, 수질 지난번에 이 해체 발표를 할 때 예. 수질 지표를 완전히 이게 잘못된 지표를 사용을 해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조선일보도 났지만은 보개방 전하고 후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개방하니까 수질이 나빠지니까 예. 다시 되돌려 가지고 말입니다. 네. 보건설 전하고 건설 후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지표도 비교해야 될 지표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뭐 될 만한 걸 골라가 했는 건데 네. 그 잘못된 걸 제가 진작 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뭐 할 것도 많고 네. 해가지고 너무 바쁘셨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늘 4번째로 예.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법에도 없는 수질 지표를 그렇죠. 썼다. 예. 어떤 것들입니까? 그 설명을. 내용을 한번 좀 오늘 우리가 수질을 좀 공부를 좀 하고 예. 기초 공부를 좀 하고 수질이란 이제 무엇인가? 예, 수질이란 무엇인가? 참. 그걸 좀 공부를 하고 이제 수질 이러면 우선 보통 우리는 뭐 산소가 있냐, 뭐 말하자면 뭐 예. 얼마나 오염이 되었나 또는 예. 뭐 1급수냐, 2급수냐 뭐 이런 예. 것들로 우리는 생각을 흔히 하죠. 예. 수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제가 이제 예. 이 얼마나 엉터리를 했는지 오늘 제목을 저렇게 바보들의 저질스러운 수질 지표. 왜 저게 저질이냐 하면은 예. 뒤에 가서 이 저질이라는 말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저질, 네. 저질이다. 또 한 가지는 뭐 강바닥을 우리가 흔히 저질이라 그럽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제가 예.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그 해체 발표할 때 나와가지고 뭐 경제성 분석은 어떻게 했고 또 뭐 수질 생태는 어떻게 했고 이수 네. 치수 나오는데 오늘은 요 얘기 이 5가지의 수질 지표를 말씀드리는데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경제성 평가할 때 보해체 결정에 아주 그 결정적인 요소를 차지한 게 바로 이제 수질과 생태계거든요. 그렇군요. 특히 저 죽산보 같은 거는 수질을 좋게 한다고 1,000억에 넘는 편익을 집어넣어 가지고 해체해 버리자. 예. 뭐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저 얼마나 엉터리인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공부할 거는 뭐 수질이라는 게 뭐냐? 워터 퀄리티. 쉽게 말하면은 물의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네. 수질이라는 거는. 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은 물이라는 거는 H2O 이 분자가 수소 2개 이제 산소 하나가 되는 이 분자가 저 물 속에 있는데 저 물 분자들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이물질들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했는데 물에 들어 있는 이물질이 결국은 수질을 결정하는 거죠. 네. 그게 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물에 들어있는 이물질이 결국은 수질을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질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또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네. 한 예를 들면은 지금 뭐 그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공장은 저 초순수가 물 분자 위에는 어떠한 것도 없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이게 제가 알기로는 SK 하이닉스는 우리나라 기술이 지금 저런 게 하는 데가 없어가 할 수는 있죠. 있는데 하는데도 별로 마켓이 없으니까 그 프랑스 비올리아가 와서 저걸 해주고 있죠.
굉장히 큰 좋은 아주 훌륭한 기술이죠. 기존에 있는 물을 예. 정수를 저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게 그런데 저 초순수가 인체에는 어떤 거냐? 퓨어로 이제 포이전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저걸 먹으면은 독약이에요. 그 저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일종의 정류수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정류수 중에서도 초정류수지요. 굉장히 굉장히 그 고도의 과학과 기술이 필요한. H2O만 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군요. 그렇죠. 용도로 보면 예, 인체에는 독이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 역삼투압 정수기라든지 우리 실험실에 나오는 예. 정류수 같은 것들은 몸에 나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약수 같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저게 5대 약수입니다. 오색약수, 초정약수, 고란약수, 달기약수, 효감천 이런 것들이 약수인데 여기는 뭐냐? 인체에 좋은 미네랄이 물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질이 좋다 나쁘다고 달리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 흔히 말입니다. 히포크라테스라 그러면은 의사의 아버지.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분이 사실은 의사의 아버지라기보다는 인류 최초의 환경서를 썼는 환경 전문가예요, 저 사람이. On 수지- airs, waters and places. 예, 저런 책을 썼는 거죠. 인류 최초의 환경서고 저분이 이제 그 수질에 대해 가지고 네. 가장 그 역사적으로 오래 전에 이제 2,500년 전에 저런 기록을 남긴 거죠. 어떤 물을 먹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먹는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체에 중요하고 어디에 가면은 그 나라 그 동네의 사람들이 무슨 먹는 물 어떤 물을 먹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뭐 이런 이야기 나와주죠. 저 책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그 우리가 흔히 그 얘기는 히포크라테스가 의사의 아버지라기보다는 최초의 환경학자지 저 사람이 환경 전문가예요. 하여튼 저게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할 강의 수질이 어떠냐? 뭐냐? 예. 강의 수질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제 한 거는 뭔가 하면 1800년대 19세기 후반에 바로 저 템즈강이에요. 네. 왜 저게 템즈강에서 저런 일을 먼저 했는가 하면은 1958년에 런던 대악취 사건이 났어요. 네. 그 이제 뭔가 하면 런던시 전체가 악취로 사람이 살 수가 없던 거죠. 바로 또 거기다가 그 템즈강 바로 옆에 런던의 국회의사당이 있었다. 네. 국회의사당도 폐쇄하고 이 그림이 그때의 런던 시민들이 이제 외곽으로 도망가는 그런데 이제 그때 남았던 사파들이에요. 네. 그때 이제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런던에서 뭐 했는가 하면은 이 바잘게트라는 사람이 예. 그 런던의 그 하수 관거를 이런 식으로 중간에 저기 템즈강이 있고 저 파란 데가 템즈강이고 양쪽에 런던시에서 나오는 모든 이 하수들을 저쪽에 바다 쪽으로 뺏는 거지요. 런던 템즈로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가게. 강물이 다 썩어가지고. 음.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저래서 지금도 그 역사적으로 그 하수 관거를 가장 먼저 했고, 지금도 저기에 바잘게트 수어가 아직 런던 시내에 곳곳에 많이 남아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저런 거 했는데, 저걸 해도 이제 강물이. 위대한 건설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저게 이제 저렇게 하더라도 템즈 강물이 썩고 하니까 그 당시에 누구냐면 윌리엄 딥딘이라는 이분이 그때 뭐냐 하면 1880년대에 지금도 우리가 저걸 쓰고 있지요. BOD. 저때 BOD 이런 걸 측정하기 시작한 거죠. 저 사람의 작품이죠. 네. 그 용존 산소, 암모니아, 그리고 저때 병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5일 동안 이제 뒀다가 얼마나 산소를 소모했느냐. 그러면 저기에 얼마나 많은 유기물이 들어가지고 물이 썩었느냐. 네. 이 지표를 만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5일 동안에 BOD를 쓰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런던시에서 나온 하수가 템즈강을 빠져나가가지고 바다로 빠져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5일이군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남아가지고 5일을 쓰고 또 지금도 과학적으로 별 문제가 없으니까. 네. 그 지금 뭐 거의 한 몇 년. 수질 평가의 기준을 만들었다 그렇지. 이렇게 봐요. 그렇지. 그것도 그렇고 방법을 처음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이 이때 1897년도에 하수 스위지와 물을 자정시키는 거. 그때 뭔가 하면은 하수 1차 처리, 2차 처리 원리들이 나오고 하수 처리장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그 당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강의 수질에 가장 먼저 얘기를 했던 게 뭔가 하면은
부수성 사프로비트라 그러는데 물이 이것이 얼마나 썩나 안 썩느냐. 네. 또 썩어가지고 악취가 나나 안 나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 구했는데 1800년대 말에 이것이 처음 나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유지가 돼. 지금까지 이제 서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은 어떤 수질 지표를 서느냐. 네. 이게 이제 1800년대에 나왔는 이 부수성 있잖아요. 그게 BOD, COD 이런 거를 부수성이라는 거예요. 부수성을 나타내는 지표죠. 네. 지표고 그게 거의 뭐 1800년대 말부터 지난 20세기 전반부까지 저거로 가지고 모든 강의 수질을 결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20세기 후반에 와가지고 이제 뭐냐. 지금 이제 녹조 문제 있잖아요. 부영양소. 그때 이제 비료를 쓰기 시작하니까. 네. 비료 쓰고 하니까 이제 이 녹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저 공장 같은 데서 이제 폐수가 나와가지고 네. 물고기가 죽고 독성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 강가에 뭐 수영하고 하다 보면은 병원성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혼탁성이라 해가지고 그 물에 들어있는 그 황토 같은 토사 같은 것 있잖아요. 네. 저런 것들이 이제 빛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강의 수질을 흔히 5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사프로비트 저거는 저때 부자는 뭔가 하면 부패할 때 부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문까지 저 썼는데 예. 수업 시간에도 제가 이제 한문까지 써가면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BOD라는 생물화학 즉 산소로 우량. 그다음에 유트로피라는 게 저게 이제 저때 부자는 뭔가 하면은 저 부자할 때 예, 부자,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는 예. 영양 물질이 많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영양 물질이 많다. 이게 결국은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을 성장시키고 지금 이제 나라에 시끄러운 녹조까지. 그 이걸 할 때는 흔히 저것이 영양 물질 중에서도 핵심 영양 물질이 뭔가 하면 인이거든요. 비료 성분. 네. 저거를 측정하는 거고. 이 독성은 뭔가 하면 흔히 여러 가지 뭐 중금속도 있고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있는데 흔히 저 독성 검사를 합니다. 네. 그 얼마나 저때 이제 주로 쓰는 게 물벼룩 같은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느냐 치사율을 가지고 이걸 하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병원성은 우리 장티푸스, 콜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저 수인성 전염병이 있잖아요. 예. 저런 걸 체크하는데 이제 물놀이 할 때 우리가 뭐 수영하고 할 때 저런 문제가 생길까 하는데 저 지표는 말입니다. 대장균을 쓴다고요. 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대장균이라는 것은 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다 몸에 있죠. 그런데 병원성 미생물,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균은 찾기가 힘들어요. 네.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근데 대장균이 있으면은 콜레라, 장티푸스라는 거지 병원성 미생물이 있을 확률이 높지요. 예. 왜냐하면 같은 데서 나오니까, 당에서 나오니까. 그 A라는 것이 찾기 쉽고 B는 찾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A를 찾아가지고 B가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지. 같이 다니니까. 예, 같이 다니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사는 흔히 부유성 고형 물질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타 무슨 뭐 수소이온 농도라든지 염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핵심은 저 5가지거든요. 5가지군요. 근데 저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4대강 평가를 보러 지금 4대강 조사위원회에서 한 거는 뭔가 하면은 보 해체했을 때 수질이 좋아졌 나빠졌느냐.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하면 저기서 골라라 그러면 저 3개를 골라야 돼요. 네. BOD가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TP가 어떻게 됐느냐. 네. SS가 혼탁성 지표가 어떻게 됐느냐. 네. 그걸 뒤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그러면 독성하고 병원성은 뭐냐. 독성은 주로 흔히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병원성도 이제 무슨 뭐 축산 폐수라든지 뭐 저런 데서 나오긴 나오는데 실제로 저거는 보로 인해 가지고 변화는 비교적 약하다는 거죠. 하지만은 저것도 뭔가 하면은 보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네. 저게 상당히 개선되죠. 왜냐하면은 희석되고 가라앉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많은 저 병원성 미생물이라든지 독성 물질은 저기에 있는 부유 물질하고 흡착을 해요. 네. 흡착을 해가 바다에 가라앉는다고 이런 식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예를 들어보면은 말입니다. 지난 1986년도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제 추정하는데 76년도일 거예요. 그때 86년도에 스위스 바젤에서 네. 이 독성 물질 이 누출되는 사고가 바젤 사건이 있었다고요. 어. 근데 그 사건이 이래 가지고 그 라인강으로 흘러갔어요. 네.
라인강으로 흘러갔을 때 그 라인강에 흘러갈 때 라인강에 지금 86개 보가 있어요. 네. 보가 없었다라면은 네. 밑에서 스위스에서 어딜 가는 거면 라인강이 독일, 프랑스 지나가지고 뭐 벨기에, 룩셈부르크 쭉 가거든요. 네. 근데 보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 차단됐다는 거 아니에요. 음. 보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수질 오염 사고가 나가지고 하루에 내려가는 걸 다 차단을 시켜가지고 피해가 상당히 적었죠. 네. 그 독성 물질 저런 것들도 보로 인해 가지고 늘어오는 것들을 가라앉히고 차단함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효과가 있죠. 그 우리도 지금 현재 뭔가 하면은 금강이라든지 영상강 같은 데서 말입니다. 예. 만약에 대전에서 유독성 물질이 누출됐다, 네.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흘러갈 때 보가 있음으로 해가 차단이 훨씬 쉬운 거죠. 네. 그 저게 대도시를 지나가고 할 때를 보를 만드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누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저런 것이군요. 저런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이야기한 오늘 일부러 다시 이 책을 가져왔는데 네. 이 수질을 지금 뭐라 그러나 우리나라에 적어도 이게 네.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네. 이 수질을 뭐를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알라 그러면은 수질 공부를 좀 하라니까요. 제가 이 선책에 보면 아까 방금 했던 네. 5가지 있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공부를 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 이 제가 서가지고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 과목이죠. 과목에 예. 제가 쓴 과목인데 교과서군요. 교과서죠. 예. 그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내가 볼 때는 근데 특히 제가 이 지난번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이 수질 수환경 담당 그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전남대 생물학과 교수예요. 네. 그 생물학과에 있는 교수가 수질에 전혀 개념이 없이 이 나라에 지금 뭐 수천억이 날아가고 조 단위의 돈이 날아가는 일을 결정하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는지를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5개 이제 수질 기준들에 대해서는 봤고 예. 이번에 그 4대강의 보를 없애자는 근거로 사용된 수질 평가.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뒤에 봅시다. 뒤에 보면은 이제 올려 보면은 그러면은 이원에서는 뭘 썼느냐? 네. 저 5가지를 썼어요. 녹조 발생 빈도, DO, 예. 퇴적물 오염도. 예. 네. 그 제가 5가지가 모두 어처구니 없는 선택이다.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숨은 의도가 뭔가 하면은 보로 인해 가지고 수질이 나빠졌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5가지. 를 뽑았군요. 예. 하나는 의도에 의한 거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 수질에 대한 기본 교과서도 안 보고 이런 이제 하나 보니까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우선 3가지 있잖아요. 저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이 2개를 다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녹조 발생 빈도하고 클로로필 A하고 COD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3가지가 다 물 속에서는 2차 물질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 물에서 있는 물질이 원래 물에 존재한 게 있고 그게 1차 오염 물질이에요. 네. 그런데 저것이 뭔가 하면은 수중에서 광합성에 의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네. 그러면 저 수질은 말이에요. 네. 그 원래 수질이 나빠지고 보로 인해가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떠나가지고 그때 태양빛이 얼마나 강렬히 내려쬐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가뭄에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네. 저걸 못 모르고 이제 쓴 거죠. 특히 하나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18년 6월 29일 날 발표를 하면서 말입니다. 네. 뭐 했는가 하면은 저 2013년부터 16년까지 평균을 하고 네. 개방했는 18년을 6개월, 그 1월부터 6월 달까지 저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세종 공주보 지난번에 제가 세종보 이야기하면서도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41% 40% 줄어들었더라 조류 농도가. 네. 그런데 보를 그래놓고 나서 뭔가 하면 보개방하니까 그 이게 클로로필 A 엽록소가 줄었다. 근데 성총 죽선보도 보개방을 했거든요. 네. 그 지금 올라갔어요. 네. 지금 왜 안 줄었느냐 이거지. 네. 그러면은 또 백제보는 말입니다. 네. 같은 금강에 있으면서 개방을 안 했어요. 네. 안 했는데 줄었잖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저 차이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저 죽산보가 올라간 거 보고 개방 안 한 백제보가 줄었는 거를 생각 안 하고 보를 개방하니까 조류 농도가 줄었더라. 그래가지고 보를 개방하면은 수질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보호 개방 여부하고는 저거하고는 아무 직접적인 논리적 연관성은 없는 거고. 없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몇 개만 가지고 그렇죠.
논리적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했고.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결정을 그래 뭔가 하면 저거 보면 알아요. 기상자료 딱 보면 네. 뭐냐면은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가뭄이었군요. 예 가뭄이에요. 이게 2018년도가 보십시오. 저게 이제 보 개방 한 해예요. 네. 해고 요게 보면은 이제 보를 개방하기 전에 2013년도 16년까지죠. 네. 그래가지고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비교를 했는데 네. 뭐냐 하면은 영산강은 보십시오. 여기는 저 2018년보다도 저기가 그 가뭄이 덜했죠. 예. 그리고 저 금강은 보면은 2018년에 비해 가지고 2013에서 16년 특히 2016년에는 아주 진한 저 가뭄이 왔잖아요. 네. 저거를 평균 내 가지고 차이가 났는데 저거는 무시해 버리고 핵심은 저거죠. 그러니까 조류 농도가 줄어든 것은 기상 때문인데 고개방 효과로 착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니 그렇게 지표를 잘못 쓰니까 저게 저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네. 지표를 말.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 4대강 보개방을 주장하는 환경단체 또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은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에서 녹조 발생 빈도가 늘어났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를 만드니까 녹조가 많이 생겼다 그러는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보 때문에 가뭄 때문에. 왜냐하면 보십시오. 녹조가 보통 한 8월 달에 나옵니다. 네. 그 보개방 전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 2009년 뭐 이럴 때라고요. 그리고 보를 만들고 나서는 바로 여기 아니에요. 네. 가뭄이 있으니까 저것이 이제 늘어난 거죠. 그나마 이제 보를 만들어가 물을 채워가지고 덜 했는데 조금 몇 분 늘어났다 해가지고 또 뭐 데이터가 정확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저걸 가지고 주장을 하거든요. 보십시오. 네. 그리고 영산강 지난번에 이게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 조선일보 나온 자료예요. 네. 조선일보 나온 자료인데 보십시오. 이때 뭔가 하면은 보를 개방하기 전하고 그러니까 보를 개방한 걸 비교하면은 보를 개방한 것이 가뭄이 더 심하지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는 뭔가 하면 이란에서 보를 개방 전하고 후를 하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우리 청촌 죽산보에 저 조류농도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였냐? 꼼수를 동원해가지고 이란 대신에 이안을 쓴 거 아니에요. 네. 그 이런 식으로 이걸 지금 한 거죠 지금. 네. 왜 지표를 자기들 유리한 조건으로 기상 조건에 좌우되는 이걸 썼으니까 거기다가 이게 뭐냐 하면은 5가지를 해놓고는 나중에 뭐냐 하면은 COD 하나를 했다. 네. 나머지 4개는 말이지 시원찮았던 거죠. 나머지 4개는 별로 이게 조사는 했을까요? 예? 조사는 데이터를 다 있죠. 조사는 뭔가 하면 국립환경원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저게 우리나라에서 정기적으로 저걸 하고 있으니까 거짓말을 못 하지요. 그 이 사람들 사기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이터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 데이터는 정확하게 나왔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제대로 하려 그러니까 자기들 의도하는 대로 안 되죠. 네. 그 자기들 마음대로 그 여러 개 중에서 이제 딱 그 자기들에게 유리한 그것만 이제 하나. 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거꾸로 뒤집고 한 거죠. 네. 거꾸로 뒤집고 뭐 별 쇼를 한 이 거죠. 사람들 큰일인데요. 근데 이- 한번 보시죠. 예. 그런데 뒤에 이제 한번 보면은 보개방 효과에 비교해야 될 거는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 3가지예요. BOD, TP, SS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는 COD를 했다니까요. 네. 근데 COD를 하면은 문제가 뭐가 되느냐? COD라는 저 항목을 문제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지금 광합성을 해가 자라면은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는 저때의 바이오매스라 해가지고 생체, 네. 생물체가 바로 클로로필 A하고 COD로 잡히는 거죠. 네. 잡히니까 이게 광합성을 많이 하면은 COD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광합성을 많이 해가지고 가뭄 때 광합성을 많이 해가지고 COD가 올라갔는데 그 효과는 무시해버리고 네. 보로 인해 가지고 됐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잘하려 그러면 말하십시오. 태양광, 수온, 영양 물질이 핵심인데 그 지금 태양광 저게 이제 핵심 역할을 하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린 COD는 광합성에 의한 식물성 플랑크톤 성장이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네. 보개방 효과보다도 이 저 가뭄 효과 태양이냐. 예 거기에 더 큰 건데 저걸 뽑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총인은 집어넣어야 되는 총인을 빼버렸어요. 왜 총인을 집어넣어야 되는가 하면은 정체 수체에서 물이 고여 있는 것들 예. 천천히 흐르는 정체성 수체라 그럽니다. 호수나 4대강 본류, 그렇군요. 4대강 그 보이는 고관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인이 있으면 말입니다. 인은 광합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식물성 플랑크톤을 만들어내요. 예. 그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 1g이 BOD 142.5g의 효과가 있는 거죠. 허허. 비료 성분을 주니까 그렇군요. 그 비료가 오염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인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4대강 사업 후에 인이 얼마나 줄었고 보가 얼마나 인을 줄이는지를 보는 것이 보 해체 여부의 아주 핵심인데 네. 제외시키 푸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인 1g이 결국은 BOD 142.5g, 100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인 1g을 줄이면은 BOD 142.5g의 개선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 4대강 본류 수질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 특히 여름철 녹조 발생 효과 억제 효과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총인을 봐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 녹조를 그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인을 싹 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안 좋아서 뺐나요? 예? 그 안 좋았지. 그 엄청나게 좋아졌죠, 지금. 4대강 사업 후에 또 보로 인해 가지고 네. 인이 엄청나게 이게 좋아졌죠. 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넣지 말아야 할 COD는 넣고 중요한 CO 지표 3개는 다 제외시키는 거예요. 네. 보시죠. 특히 SS 같은 거 보면 뭔가 하면은 물이 맑아졌나 안 맑아졌나. 그게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가서 경관 때 지금 혼탁성 지표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래서 이제 저거죠. 부효성 물질로 뭔가 물을 떠가지고 그걸 필터를 합니다. 예. 필터를 하면은 그 필터에 걸린 거를 말려가지고 무게를 재지요. 허허. 그거 하는 거 있고 또 하나가 더 쉽게 하는 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빛을 쏘아가지고 네. 빛을 쏘면은 빛이 이렇게 이제 혼탁하면은 빛의 투과력이 줄어들잖아요. 그 네플로메트릭 뭐 터비디티 유니트라 해가지고 NTU를 하는데 네. NTU로 해도 되고 그게 더 쉽죠. 네. NTU로 해도 되고 뭐 그냥 필터 해가지고 재기도 하고 합니다. 네. 그거는 뭐 쉽게 할 수, 이것도 측정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저거를 SS를 해야 되는데 한번 올려보십시오. 보면은 다 뺏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가에 우리 특히 뭔가 하면 경관 가치를 따질라 그러면은 저것이 얼마나 맑아졌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수질을 평가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법으로 나와 있어요.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 규정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BOD하고 TOC하고 TP로 한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되어 있다고요. 특히 뭔가 하면은 강이라든지 보통 이렇게 흐르는 물에는 네. BOD하고 TP를 하고 네. 고여 있는 호수물에는 호소 같은 데는 TP하고 TOC 하라고 저렇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법을 무시해 버린 거죠. 여기 COD란 말은 없어요. 이게 뭔가 하면 그 자료 내가 뽑아온 겁니다. 네.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바로 방금 저거예요. 이 규정이군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것도 이 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 환경부에서 정부가 법을 어기면은 그 말이 되냐 이거죠. 네. 그래서 내가 이 책도 가져왔습니다. 이 책도 제가 좀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평가 방법이 이렇게 다 규정이 돼 있는데 안 했군요. 이 규정대로. 규정대로 안 하고 이제 유리한 것만 하려고 보니까 저걸 다 무시한 거죠. 네. 무시하고 적어도 말이에요. 이런 걸 하려 그러면은 법 공부를 좀 하고 사실 환경은 우리 환경공학과는 공대에 있는 다른 뭐 자연계라든지 이 공과 이공계에 있는 다른 분야하고 달리 법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제가 이 가르치는 과목의 교과서를 제가 쓴 거거든요. 네.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책이라도 좀 보고 네. 공부를 좀 하고 이걸 하지 그냥 법까지 무視하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지표 그리고 COD는 이게 측정할 때 여러 가지 저게 뭐 망간법, 크롬법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게 유기물을 측정하거든요. 보통 물에 있는 그 부수성이라는 게 유기물이 얼마나 섞느냐. 네. 근데 저기에 무기물이 소모하는 산소도 일부 측정이 되기 때문에 네. 지표가 좋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저걸 쓰는 거죠. 쓰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잘못된 거죠. 잘못됐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그래서 저질스러운 지표라고 이야기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까 우리 방금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녹조 발생 빈도, 크로로필 A, COD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저질스러운 지표가 뭔가 바로 이거예요. 바닥에 있는 거예요. 저층 빈산소 빈도는 뭔가 하면은
바닥의 어떤 질을 측정할 때 네. 그때 쓰는 거예요. 네. 그 퇴적물 오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면은 그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예요? 물 아닙니까? 물. 네. 바닥이 뭐가 중요합니까? 바닥 중요하지 않는 바닥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한 거지 하는데 우리가 이걸 그래 저질 지표를 우리가 강바닥 지표라 그래. 예. 근데 이게 이제 발음이 별로 안 좋고 하니까 이제 퇴적물 오염도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죠. 저질.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제가 이제 저질스러운 뭐 이랬는데 바로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퇴적을 시켜서 예. 위에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건데 예. 퇴적이 되었으니까 이거는 물이 나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 그거다 이거 그런 주장하려고 했는 거죠. 뭐죠? 그런데 근데 더 재밌는 이야기는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결국은 보로 인해 가지고 바닥이 나빠졌을 거라고 추측을 해가지고 저지표를 끌어내는 거예요. 네. 보로 해체하려고. 그런데 지금 내가 내부 정보를 들어보니까 네. 저게 보를 해체했을 거나 보를 해체할 때나 물을 채웠을 때나 별 차이가 안 보였어. 그 어떡합니까 저 사람들. 근데 지금 내부에서는 대충 저게 이게 지금 근데 어떤 기자들이 또 그걸 찾아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고 뭐 묻더라고 또요. 예. 묻는데 보니까 저게 볼을 물 개방을 하면은 저질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네. 차이가 없어. 음. 그러니까 지금 COD 하나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데 저 COD는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근에 말입니다. 네. 지금 주민들이 볼을 개방하니까 물이 없잖아요. 네. 농사를 못 지니까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짐작하건대 이 소송에 지금 되면은 방금 받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규정이 되어 있는데. 판사로서는 결정할 때 이거지 뭐예요. 법으로 나와 있는 거. 그 나라에서 환경부 장관이 본인 스스로가 이거 해야 된다 해놓고는 자기는 이걸 안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 지금 아주 특이하게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저렇게 5가지 할 게 아니고 이렇게 다시를 하고 그리고 또 비교도 말입니다. 2013년, 16년 이렇게 하고 보개방했는 18년만 할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런 꼼수 이 둘 다 이게 뭔가 뒤집고 해겠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항목도 잘못됐고 방법도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됐고 제가 그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이를 따른 기간별로. 기간별로. 예,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 거지. 하고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지금 금강이나 무슨 영산강물을 말입니다. 다 분석한 게 아니잖아요. 저게 샘플을 떠왔다고 해요. 저게 모집단이고 저 샘플로 가지고 결국은 모집단을 추정하는데 통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네. 저 사람들은 뭐 했는가 하면 그냥 평균을 마구잡이 평균 해가지고 비교한 거예요. 저게 잘못된 거죠. 잘못돼가지고 제가 이걸 했거든요. 제가 이제 논문 좀 써보려고 이제 해봤는데 보개방 후에 BOD, TP, SS 방금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하니까 재밌는 게 보개방 후에 금강, 세종보, 공주보 저 3가지 항목이 다 나빠졌어요. 95% 신뢰원에서. 영산강, 성촌보, 죽산보 모두 나빠졌어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거예요. 백제보는 안 개방 안 했잖아요. 네. 불변이지. 뭐 그거 그대로겠죠. 저게 통계적으로 제가 저 방법으로 해가 나왔다니까요. 예. 나왔으니까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게 그리고 저 중에 일부를 지난번에 우리 3월 15일 날 그 조작이다 측정과 통계의 위력이라는데 일부 나와 있습니다. 저게. 네. 저거 보면은 아마 자세하게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금 환경부가 손들고 나와야 됩니다. 지금 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뭔가 빨리 착각해서 깨어나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저 논문이 나왔을 때 저게 언론에 보도되니까 환경부가 이런 보도 자료를 냈어요. 바로 그날 언론 나오자마자 그날 이제 1월 23일 날 나온 게 뭔가 하면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이 환경부가 한 이야기예요. 금강보 구간에서 4대강 사업 이후 일부 수질은 개선된 것 사실이나 이는 수질 개선 사업 영향으로 판단한다. 네. 이 말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수질 개선이 되었지만은 이것은 보로 인한 게 아니다. 네. 지금 그 주장이거든요. 네. 저게 잘못됐다는 거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4대강 사업으로 수질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는 5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대전이라든지 광주의 하수 처리장에 총인 처리 시설을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천 부지 둔치를 다 정비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강에 있던 쓰레기라든지 퇴적물을 다 준설한 거하고 네 번째는 이제 유량이 많아지니까 희석에 의한 거. 네. 5번째는 고여 있으니까 가라앉잖아요. 침강되니까. 예, 침강되는. 근데 이 환경부는 뭔가 하면 이 3가지는 맞다 이거죠.
네. 근데 이 두 가지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거를 자꾸 이게 볼을 개방하면은 수질이 좋아질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했는데 보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인이라는 물질은 물에 있는 부유되어 있는 것에 붙어가지고 지금 가라앉는 거죠, 저게. 네. 저게 이론적으로도 맞고 저걸 보고 부유물이 고여 있을 때 가라앉는다는 걸 알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우리 하수 처리장의 기본 원리가 저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가 들어오면은 물을 고여가지고 가라앉히고 맑게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보가 똑같은 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자꾸. 거기다가 또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그 바닥에 뻘이 나왔고 뭐 실지렁이가 생겼다. 근데 뻘이라는 게 저게 왜 생겼느냐? 가라앉아서 생긴 거예요. 네. 즉 뻘이 원래 물에 있던 작은 입자들이 가라앉아가 된 거예요. 저절로 생긴 건 또 아닌데. 저만큼 물이 깨끗해진 거죠. 그렇죠. 그 저걸 보면서도 보효과가 보로 인해 가지고 저것이 생겼다 하면서도 보로 인해 가지고 수질이 좋아졌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게. 그리고 실지렁이가 되니까 실지렁이를 물고기가 먹고 자연에 정화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저걸 계속해서 부정을 하고 그러다가 지금 7년 동안 현장 측정 자료가 있다니까요. 네. 그걸 제가 다 분석을 해보니까 분명히 수질이 그리고 저게 말입니다. 보로 인해 가지고 저거 인이 한 70~70%가 줄었어요. 네. 4대강 사업 이후에 보로 인해. 근데 외부에서 저게 1, 2, 3에 의해 가지고 개선된 효과는 아니 그런 게 4대강 사업이지 뭐. 예. 근데 거기로 의해 가지고 개선된 효과는 한 70% 중에서 네. 70%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20%밖에 안 돼요. 네. 나머지 한 30~40%는 다 이제 가라앉아 가지고 개선된 네. 거예요. 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볼을 흐르니까 수율이 나빠진 거죠. 그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이거예요. 법에도 없는 저질스러운 수질 지표를 빨리 포기하고 네. 보로 인해 가지고 수질 개선 효과를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거를 국가의 대통령한테 바로 보고하고 물관리위원회에 바로 네. 보고를 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물을 관리하는 거죠. 지금 물환경 목표 기준 평가 규정 제5조 그죠? 평가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걸 지키지 이제 않았고 나중에 소송이 들어가거나 할 때 유력한 자료가 되고 만일에 이게 고의적으로 이거를 회피했다고 한다면 예. 이거는 그야말로 중대한 형사적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렇죠. 국가로서 뭐 큰 문제가 되죠. 문제가 네. 되는데 그 참 나는 이해가 안 돼. 안 되는데 지금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보로 인해 가지고 수질이 좋아진다는 게 이론적으로 나와 있고 네. 관측되었고 네. 또 그걸 우리가 응용을 하고 있고 네. 선진국에서 보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물 관리를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거를 자꾸 시민단체에서 지금 그 외국 사례, 과학적 이론, 현장 측정 자료 이런 걸 다 있는데도 약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원시 종교를 갖고 있어요. 무슨 콘크리트는 나쁘다 이런 거.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거 원시적 어떤 그런 근데 세계관. 그 이념보다도 이거 아닌가 싶어요. 그 전에 이제 4대강 사업을 반대를 했고 네. 지금까지 저질러 놓은 이제 주장했던 적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뭐 고집 피우는 거죠. 근데 고집 피우는 건 좋은데 저걸 해체해버리고 저 많은 국가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든 걸 해체해버리면 네.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라 할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저거는 뭐 예. 사기 조작이니까 저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물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야 이거 평가 기준들이 다 있군요 이렇게. 예. 근데 그걸 어기고 하고 있다는 것도 오늘 저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실지렁이 그 맛이 참 고소하네 이렇게 지난번에 예, 그때 물고기 먹고 물고기들이 아주 맛있게 먹을 거다. 예. 아, 참 이 원시의 시대 이 반과학이 너무도 많아서 예. 참 그렇게 우리 사회는 이 반과학의 그런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아까 영국 테임즈 강을 수질조사의 체계를 만들고 수량화의 어떤 방법을 개발하고 했던 참 그 선각자들이 있군요. 예. 예, 과학은 그렇게 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박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